네, 떡국열차 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떡국열차 요즘에 대학생들이 방학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네. 국가에서 대학교한테 기숙사 많이 지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교가 막 기숙사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못 먹고 산다고 하숙집 주인들이 왜 못 지게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원룸 주인들 뭐. 저는 그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니 뭘 또 누가 해줘요? 협의를 하겠죠. 뭐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했었잖아요 이때까지. 그 협의회 구성돼 있어요 지금. 네. 서울 지역 대학생 그 원룸 주인 협의회 구성돼 있어요. 대마로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취소해라. 전 뭐 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착취를 했다는 건 우리 저 김영우 PD님의 의견이셨고요. 개인적인. 네. 여튼 그 학생들이 굉장히 살기 편집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학생들이 방구하기 힘들고 한 달에 너무 내는 돈이 많은 건 이거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기숙사도 비싸요. 그니까요. 정말. 요즘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한 달에 40몇만 원이랍니다. 너무 비싸요. 보증금. 거기를 못 들어가서 난리잖아요. 거기도 못 들어가서 난리죠. 그니까요. 왜냐하면 원룸 뭐 월세가 훨씬 더 또 비싸고. 그 최근에 신문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서울 지역 대학 평균 이제 원룸 있잖아요. 반지하 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평균 월세가 42만 원에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해가 관리비로 6, 7만 원 내고 그렇죠. 거의 50만 원 넘어간다. 무조건 50만 원 무조건 넘는 거예요.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어휴, 뭐 7, 80만 원 무조건 또 넘는 거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야 그렇죠. 되는 것도. 네. 정말. 우리 알짱 PD님이나 우리 정박님 모두 다 또 하숙생활 뭐 기숙사생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했습니다. 자취하셨고. 하숙은 안 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다 해봤습니다. 네. 그때는 한 달에 하숙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이제 신림동 기준으로 네. 하숙비가 그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데 네. 그때 13만 원. 13만 한 달에? 2인 1실 13만 원. 싸진 않은, 싼 건가? 그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고. 그때- 도시락은 안 사줬습니다. 도시락은 안 사주고. 그때 저 택시비가 얼마였습니까? 택시비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네, 짜장면. 맥주 500cc 한 병이 네. 동네 슈퍼에서 사면 500원 했거든요. 500원. 네, 동네 슈퍼에서 사면 500원. 450원, 500원. 그럼 대형 슈퍼 말고 동네 슈퍼.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인가? 그때 카페에서 우리가 병맥주를 시키면 1,500원 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죠? 640cc. 그 당시 카페에는 큰 병맥주가 병. 항상 640cc. 그러니까 업소용이죠. 640. 그렇죠. 업소용. 예. 가정용은 500cc 딱 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1,500원 카페에서. 그래서 그러면- 커피 한 잔에 500원에서 600원. 제가 왜 요즘에 그 하숙집 주인을 비난하냐면 네. 옛날엔 그래도 좀 정이 있었어요. 친구들 데려가서 밥 먹여도 그렇죠. 별 얘기 안 하고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고기 구워주더라고요. 근데 고기 진짜요? 구워줬죠. 네, 그래서 맨날 얻어먹으러 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좋은 집은 소고기도 해줬어요. 오. 제비추리 이런 것도 구워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삼겹살 하는 집도 있었지. 대체로 삼겹살을 했지만 음.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는 집은 제비추리도 구워주시더라고요.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 그 사기 힘들긴 하지만 요즘은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주인이 네. 빨래도 잘 안 해준다던데 옛날엔 다 빨래도 해줬었어요. 빨래 좀 다 개해주시고. 그러니까 빨래도 안 해주는 건 네.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돈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형화 되더라고요. 또 뭐 애로가 계시겠죠. 그게 또 좀. 그러니까 그 좀 고시원에서 이렇게 밥 주듯이 그냥 그렇죠. 밥만 딱 챙겨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옛날에 한국집은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딱 딱 시간이 시간 안에 정해져 안 있을 되면 거의 99%는 밥을 치워버린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숙집을 하면 주로 이제 곰국을 많이 끓여 놓으시거든요. 사골. 왜냐하면 그거 끓이면 그냥 누구든지 항상. 가서 그냥 제일 좋잖아요. 밥 언제든지 와서 차려 먹으면 되고. 참 좋았죠. 하숙은 그렇게 하셨고 밥도 더 드시고 또 하숙집에 딸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은 너무 어리더라고요. 12살? 아니요. 한 6살인가 7살? 근데 저희 하숙집에 그 자주 놀러 왔던 꼬마 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왜 그 남의 얘기까지 다 들어야 됩니까? 그 우리 알짱 PD가 많이 놀러 왔거든요. 네, 저희 하숙집에. 네. 그 지금 말한 꼬마가 7살이고 걔보다 그 친구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애가 또 동네 언니가 와서 막 놀았어요. 맨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봐 8, 9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네. 갑자기 아이돌 가수로 등장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베이복스에 내 이름 다 밝긴 그렇고. 아, 베이비복스 멤버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누구?
그때 이제 보니까 심은진 씨가 우리 아, 그래요? 하숙 씨 옆에 이제 살았던 그 친구들하고.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얼굴을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선배가 이야기한 거야. 야, 걔가 걔야 이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건 뭐 기사 나가 있는데요. 아니 그 집이 하숙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놀러 왔던 애가 이제 알고 보니 그렇게 자랐더라 이런 거. 그래요. 네. 그리고 자취를 또 오래 하셨으니까. 뭐 자취야 뭐 따로 얘기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밥 해 먹고 빨래 다 우리가 하는 건데 그냥 잠만 자는 거죠 거기선. 잠만 자는 방이죠. 기숙사 얼마였어요 기숙사? 오래 계셨죠. 얼마나 있었냐고요? 아니 얼마였어요 기숙사는 한 달에? 그때는 이제 밥은 사 먹어야 되고 네. 식권. 식권으로 사서 먹고 한 4개월, 학기 단위로 4개월.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11만 얼마 받았습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완전 거저죠. 뭐 진짜 싸네. 와. 2인 1실 그다음에. 2인 1실이요? 네. 기숙사가 그때도 들어가기 힘들었나요? 그렇죠. 왜냐면 경쟁이 그때는 치열해. 지금보다 더 적었으니까. 공부 잘해야 들어가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냥 그래요? 뺑뺑이로. 땡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이제 좀 기준이 제도가 있는데. 다른데. 요즘은 공부로 하는 것 같던데. 아. 예. 그땐 뺑뺑이죠. 뭐. 여튼 그렇게 이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또 보내셨는데 요즘 어렵지는 않은데요. 학교가 어려웠어요. 이 아, 학생들 받느라고. 아, 예,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네. 예. 그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정말 비쌉니다. 기숙사도 비싸고, 네, 기숙사도 너무 하숙집도 비싸질 비싸고, 거예요. 하숙은 거의 많이 없어졌고, 그죠? 하숙이 요즘은 또 이제 예전에 2인 1실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이 했는데 요즘은 다 개인화가 심해져가지고 하숙집도 다 1인 1실 개념이더라고요. 하숙을 한다 해도.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네. 옛날엔 독방,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 독방. 독실은 막 네, 이렇게 비쌌죠. 했었는데. 독실은 비쌌죠. 독방이면 보통 이제 고시 정도 준비한 애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숙하려면, 하숙집에서는 공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너무 심란하나요? 다 같이 알고 지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따당이었다. 아니, 하숙집에서 그러면 한 10명 이렇게 있다 치면 네. 맨날 뭐예요? 그 사람들끼리 뭐 모여서. 또 치고 술도 마시고 포카하고 이랬죠. 뭐. 포카 드셨습니까? 아니 포카 할 때 저는 이제 옆에서 심부름 해주고 돈 딴 친구들 심부름 해주면 이제 술 좀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아니 포카는 뭐 많이 치더라고. 근데 돈을 많이 하는 포카가 아니고 이제 재미가.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처럼 뭐 그런 식의 생활은 아니었다. 아니 이거죠. 거기는 이제 다시 진짜 이상화된 집이고요. 사실 그런 신박한. 정도는 뭐 그 완전 초고급 초화죠. 그게 이제 과외 같은 거 하시면서 하숙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수업은 잘 안 들어갔으니까. 그 시간에 과외하셨고 아니 아니, 뭐 과외는 이제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낮에 참 술 드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요 저녁에 그러니까 과외하고 와서 가서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네. 그 다음날 새벽까지 먹으니까요. 보통 6시까지 먹었죠. 근데 아침 못 일어나지. 그럼 이제 참. 자야 되잖아요. 네. 풀려야 되니까. 자면 이제 또 오후가 되는 거죠. 아, 도대체 어떻게 PD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청산하는 거죠. 청산하고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 다녀오시면서 네. 뭐랄까 착한 사람?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약간 허비라기보다 좀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으로 좀 이렇게 보내셨는데 쾌락은 아니고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 괴로움을 술로 잊으신 괴로움 거. 그렇죠. 이별의 이별의 고통을 이별의 술로 고통? 알코올로 상하죠. 이별하셨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데로. 아니 여성 말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렇게 익숙한 것과의 저렇게도 결별. 이러고 이것과도 이별, 저것과도 이별, 모든 게 이별이에요. 그 노래 나오고.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술과는 만남. 모든 것과 이별하면서 술과 만남. 술과 만남. 왜냐면 그 모든 걸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별한다는 게 뭔가 하나와는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이 그러니까 바로 술. 그렇죠. 우리 김지아 씨 나오듯이 매일 술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렇게 매일 취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알겠습니다. 아프네요. 예. 하여튼 뭐 네. 그런 학창 시절들이 좀 있으셨고. 네. 근데 이 하숙이라는 문화. 하숙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또 있나요, 이게? 외국에. 아니죠. 서양에도 이제 보딩하우스. 아. 그게 하숙이죠. 식사와 주거를 그렇죠, 제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딩하우스. 보드가 테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이를 네네네.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서양에도. 하긴 요즘도 뭐 외국에서
밥 묻어 먹으면서 네. 홈스테이. 그 셜록 홈즈 같은 경우도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집에 어떤 아줌마가 그 어떤 집에 밥 주고. 네, 밥 주고 뭐 그때 보면 나오는데. 여자 하숙생도 있죠. 있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남자 여자 갔는데 같이 사는 집이 하숙하는 데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진짜 하숙집에 여학생 전용 하숙집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남학생 여학생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사랑이 꼽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서로 같이 밥 먹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말 잘 하다 통하고 보면 이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속옷도 서로 빨아주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 집 놀러 갔더니 이 속옷이 섞여가지고 막 어디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 아주머니가 이 배분을 하다가 배급을 하다가 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 방에. 그래갖고 다시 임자 찾고. 속옷은 자기가 빨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학생 중에도 막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속옷에 남자들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이름 좀 실로 이름을 이렇게 해놔요. 실로 이렇게 이름을 박아놔요. 아 진짜요?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이제 언제까지 뭐 이 80년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터벅터벅 가볼까요? 네. 파닥파닥 갈까요? 자 언제로 갑니까? 뭐 일단 조선시대 이상 가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단 그 왜 우리가 이제 새빵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게 이제 협포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협포살이. 호. 협. 지포자. 협. 협호. 좁은 협포살이. 집, 좁은 집. 작은 집. 그러니까 왜 저기 큰 집이 있으면 별당처럼 이렇게 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또 따로 해서 조그만 문이 있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협포가 그 문을 말한대요. 조그만 문. 그래서 거기에 사는 행랑채처럼 왜 행랑아범 뭐 이런 것처럼 네. 거기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살게 하는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집안일 좀 하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뭐 농사일도 도와주고. 약간 메이드 아닌가? 약간 집사? 집 어. 머브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종속 관계가 아닌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거죠. 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포살이가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새빵살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랑 하숙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임시 거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죠. 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얘기 좀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 빨리 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하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균관 있잖아요. 성균관. 성균관에서 네. 저기 성균관에 입학해야 될 학생들이 네. 인원이 너무 차서 네.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반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재수생들. 반촌. 그 성균관의 일들을 도와주던 노비들이 살던 곳을 반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 왜 그거 뭐죠? 뿌리 깊은 나무에도 반촌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막 이상한 일들을 막 네.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가공의 얘기고. 밀본? 밀본. 밀본.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균관에서 잤던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에서 잤던 애들? 성균관에 동제와 서재가 있습니다. 네. 동제 서재가 이제 기숙사예요. 잠자는 곳. 명륜당이 공부하는 곳.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립대학교다 그죠? 네. 국립대학교 기숙사가 국립대학교인데 동제서재다. 동제 서재가 있고 네. 두 개가 그러니까 있는. 동제 14개, 그러니까 방이 네. 동제 14개, 서재 14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는 각 28개로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니 총 28개. 총 28개. 그러니까 총 31개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긴 뭐 아직 왜냐면 14개는 한 방당 한 5명 정도가 잤고요. 장의라고 해서 왜 각 제의 대표들, 네. 서재의 대표, 동제의 대표 네. 한 명씩은 독방을 줬대요. 대표니까. 그러면 대략 그리고 약방이 하나 있을 때 동제에는. 약방. 그러니까 약을 넣어두는 방, 진짜 약.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31개라는 얘기가 있고요. 70명 정도씩이 되네 한쪽에 동제 서재 그렇죠. 70명 그 정도. 정도 되는 거예요. 140명 이상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건 학생들 말고.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 그 기준은 학생들도. 어떻게 나눴을까요? 네. 그 공부 못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겠죠. 성적으로. 뭐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같이 사는 게 싫다. 답답한 애들. 그렇게 이제 하숙으로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도 서울 쪽 그 명문가 집안 좋은 사람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명문가 집안 애들이 따로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생원시, 그러니까 왜 초시를 치면 생원 합격자들한테는 자격을 주니까. 생원하고 진사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사는
문장을 짓는 거. 생원이 이제 주로 이제 그 경서를 업무 처리할 얼마나 수 있는 알고 게 있는지를 하는 거. 실무 처리를 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진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서재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저기 생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동재에 들어가는데 동재들이 조금 무시했겠네 서재애들을. 아니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사과를 더 중요시 해줬대요. 진사과가 일하는 거요? 아니 문장 짓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서재를 갔다고요? 네. 아 문장하는 애들이. 네, 서재를 갔는데 나중에 가면 서재들이 주로 노론 계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재는 노론이 아닌 여러 다른 비노론. 네. 주류와 비주류 다 그죠? 주류와 비주류. 그래서 서재는 그게 깔렸답니다. 온돌이 나중에는. 역시. 동재는 온돌이 안 깔려가 겨울에 추워서 그걸 또 못 견뎌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부터 그런. 네. 근데 왜 그러면 노론 계통이 서재로 갔냐?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노론이 거의 정권을 완전히 잡아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진사과를 중시하니까 진사과에 시험을 많이 치고 노론계통이. 그래서 많이 뽑기 때문에 주로 서재는 노론계통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저기 유교 경전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론이 아닌 애들이 많이 쳤대요. 그리고 조금 분배해 준다고 해서 생원으로 뽑아주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 동재랑 서재 사는 거는 그게 이제 이른바 기숙사인 거죠, 그죠?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한 거죠. 기숙사 생활을 한 거고 기숙사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애들은 하숙을 했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반촌에 가서. 그래서 반촌을 가는 거죠. 반촌이란 게 네. 반이란 얘기가 뭐냐면 양반 아니 양반? 기원을 찾아보니까 안양 있잖아 안양. 유교 성리학을 들고 들어온 사람 고려말에. 졸리세요? 이미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아니야 고려말 하다가 고려말. 뭐하는 짓이야 이게? 편집해 주세요. 안양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온 게 나라 전체를 바꾼 거 아닙니까? 결국? 종이가 막 날아다녀. 중요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되냐 마냐인데. 아유 교수님이 갑자기 머리를 쓰세요. 하품하실 수도 있죠 또. 저는 지금 교수님 편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원래는 성균관이 그래서 고려말에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개성에 있었대요. 뭐가요? 성균관이? 성균관이 처음에 고려말에. 그러니까 그래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고려시대는 왜 국립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었지 않습니까? 국자감. 네, 국자감이다가 고려말로 오면서 이제 성균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의 우왕 때인가 그때쯤에. 우왕. 네. 우왕 차왕할 때. 우왕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양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성균관을 만들면서 네. 자기 집에 있던 노비 100명을 그 일 도와주라고 보냈대요. 노비가 100명이나 있었어요? 안양 말고도 옛날에 권문세족들은 노예 사회잖아요. 노예제 사회.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리고 무신 집권기 때 네. 최충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최충원. 네. 아유, 노예 많았죠. 1000만 평이 있었답니다, 땅이. 지금으로 보면. 1000만 평? 네. 1000만 평이면 어느 정도 넓이죠? 그러니까 여의도가 600만 평이거든요. 강과 산을 경계로 했다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래요. 와. 그냥 그런 정도의 소름 그걸 가지고 돋으라네. 있으니까 100명 뭐 그냥 이야. 주는 거지 뭐.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현실이잖아요. 여의도가 600만 평이에요? 한 180만 평? 아이고. 아니, 나 이거 들어왔어요. 한 170, 80만 평 정도로. 그니까. 진짜. 아유, 여의도가 600만 평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제가, 정말. 160만 평이었는데. 아니, 잘 모르는 네. 저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앞에 백자가 떨어졌는데. 600만 평을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넓이, 무슨 간척지 이런 거 보도할 때마다 여의도의 몇 배 넓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의도 넓이가, 그런 그 비교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제 넓이를 알고 있죠. 그래서 600만 평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오늘은 좀 그러고 싶었어요. 네. 여의도가 컸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의도가 600만 평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1000만 평 되는 땅이 1000만 있었고.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안양이 이제 100명의 노비를 이렇게 줬대요. 네. 성균관 일 도와주라고.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균관이 옮겨오잖아요. 한양으로.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 말기 때 네. 이제 누군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들 조상이 누구냐. 근데 그때도 이미 자기들은 안양이 이제 보낸 노비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대요. 왜냐면 뭐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막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때 다 해체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왔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혹시 성균관에 지금 명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촌이 그러면 그 인근인가요? 그러니까 저기 정문에서부터 해화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이 반촌이래요. 아 지금 대학로 있고 뭐 하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대학로까지는 안 가고. 길 이렇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사이 정문에서부터. 거기가 반촌 근처였군요. 네, 반촌이다 이렇게. 거기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은 노비의 자손이 가능성이 높네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거기 떡볶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김밥집도 많고 그러거든요. 호프집도 있고. 아니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성균관이 있다고 해서 관동이라고 했대요. 관동. 동 이름을. 네. 관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반촌 반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주나라 때 이제 학교를 만들 때 물이 있으면 그 중간에 섬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나라 때는. 도망 못 가게? 아니 그건 모르지만 이걸 벽옹이라고 했대요. 벽옹. 네. 벽옹. 근데 이제 그보다 낮은 제후국들 있잖아요. 그 제후들은 학교를 세울 때 물 반만 채울 수 있었대요. 이렇게 섬을 이걸 반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만 채운다고? 네. 전체를 채우는 거는 벽옹, 네. 그 다음에 반만 채우는 거는 반군. 반궁. 그래서 이제 성종 때쯤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든대요. 근데 거기 물이 없잖아요, 우리 명륜.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 다 내려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반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촌이라고 했대요. 야, 요건 괜찮네요. 그렇죠. 요건 괜찮습니다. 반촌의 어떤 유래. 좋습니다. 하나 건졌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았냐? 반촌은 요거 어떻게 하나 가야 되나요? 어떻게 가죠? 이 참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대학로에서 술 한잔 하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럽시다. 야, 한 잔 따라봐라. 야, 여기가 옛날 여기 술 한잔 받고 여기가 야, 좀 꽈닥 채워봐라. 진짜. 지금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반만 주는 이유가 있다고. 왜? 여기가 원래 대학로가 이 동네가 이제 옛날에 반촌이었어. 반촌. 절반 반. 뭐라카노? 반촌이 왜 반촌이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학교 지을 때 학교 주위로 뺑둘러 이렇게 물을 채웠거든. 왜냐면 이제 애들이 땡땡이 까니까. 도망 못 가게. 그럼 다리는 나나? 다리 하나만 감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땡 둘러서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그 전통이 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반만 채웠다고 반만 쭉 채워서 학교를 세웠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반촌민. 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 저 술집 있고 한 데가 다 옛날에 노예들 살던 데서 노비들. 그럼 이 주인이 이것도 노비인가? 다 노비지. 얘기는 하지 마. 이리 오너라! 그리고 맞아 죽었다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반촌이 그런 게 있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개성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개성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반촌에 사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왜 안양의 후손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노비들인데 무슨. 어쨌든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서울말 안 썼대요. 개성말 썼대요. 옷도 개성 스타일로 입고 다녔고. 프라이드가 있네요, 진짜. 물론 당연히 음식도 개성식에 가까운 음식을. 그래요? 그럼 프라이드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네. 그 대신에, 처음에는 뭐 생업이란 게 딴 거 있겠습니까? 성균관 도와주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그 사람들이 약간 북한말 씻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아줌마를 비롯해서. 송옥숙이? 아니, 송옥숙. 그 아줌마 북한말도 썼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왜 소도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백정. 네, 백정.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소도사를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소는 그 농경의 그게 기본이기도 하고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면 이 사치가 그게 달한다고 생각했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소를 마음대로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도사를 그러니까
허가해준 유일한 사람들이 반촌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궁궐 다음으로 가장 소고기 수요가 많았던 데가 성균관이래요. 성균관 유생들한테는 항상 고기 반찬을 줘야 됐대요. 그래요? 어쨌든 뭐 잘 사는 일식팔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식팔찬? 네. 그러니까 아주 한상 딱하게 차려놨다는 거죠. 성균관 유생들은 어쨌든 대우를 해줘야 잘 먹었다. 그 사람들은 일단 한번 합격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합격했거나 아니면 좀 고관 대작의 자손이거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법연수원 정도? 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된 사람들. 연수원까지는 아니잖아요. 초시에 합격했는데 겨우. 그런가요? 그렇죠. 제시, 삼시까지도 있는데. 뭐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학비하고 뭐 숙식비 이런 거는 다 면제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경찰대학교 정도 간 걸로 봐야 되겠죠. 경찰대? 경찰대 경찰대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 그 정도로 보고. 사관학교? 그 정도. 그러니까 문관학교라고 해야지. 군인은 아니고. 여튼 뭐 나라 일할 사람들. 미래 일꾼들. 굉장히 나라에서 잘 챙겨줬다. 네. 소고기를 많이 줬다. 초복 때는 개고기를 줬대요. 그리고 중복 때는 참외를 줬대요. 참외? 말복 때는 수박을 줬대요. 수박이 혹시 귀한 과일이었나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세종이 맞아. 수박 뺏어 먹었다고 귀양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댓글 하나가 귀양이랑 귀향이 있는데. 귀양이죠? 네, 귀양. 네, 귀양이죠. 귀양 보냈다. 그때 제가 잘못 적었는지 거기 올라가 있는 타이틀은 귀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성균관 유생들은 고기 반찬도 많이 먹었고 네. 그 성균관 인근에 여자들 많았겠다, 그죠? 지금도 사법연수원 일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 그렇게 여자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커피숍 인근에 커피숍이랑 그 인근에 나이트 뭐 이런데 여자들 엄청 갑니다. 알았어요. 그래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백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무시를 한대요. 고깃집을 냈나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결혼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치외복권 지역이래요. 반촌 지역이. 왜냐하면 저기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종묘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막 저기 범죄자를 잡으러 못 들어온대요. 뭐 예전 삼국시 소도 뭐 소도처럼 이런 명동성당처럼.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현대나 예전에는. 여기서 축혀줘야지. 잘했어요. 진짜 명동성당처럼. 그러니까. 찔러. 그랬는데. 자존심상해. 근데 얘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좀 천대를 너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동료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배척해버리고 자기들끼리도 왜 싸움 같은 걸 많이 했대요.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반촌 내에서? 네, 왜냐하면 술락꾼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까. 거기 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심심하면 칼질하고 그냥 찔러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가 살았던 데가 반촌인데 하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반촌에 성균관 유생들이 하수하러 와서 이제 있고 이러면 그 밥을 맛있는 걸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좀 못 산 거니까. 그 개성 손만두 뭐 이런 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겠죠. 근데 개성 손만두를 좋아했을지는 모르죠. 근데 못 먹고 이랬지만 그래도 했던 게 뭐냐면 끈끈한 인간의 정을 유지한대. 또 이렇게 유생하고 이 하숙집 주인하고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벼슬길에 나가고 또 애를 낳아서 이렇게 성균관에 오게 되면 또 이 집으로 오는데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집안끼리 서로 알게 돼가지고 금전 거래도 하고 왜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 반촌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기 성균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서학 공부,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 공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 성균관에서 당연히 못 하죠. 못 하죠. 성리학인데 반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랬대요. 정약용 있잖아요. 정약용. 정약용과 이렇게 같이 사학을 배우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강론 장소를 집을 빌려줬다가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정약용이 제문 써준 것도 있대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촌이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의 그걸 논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반촌이 보안 유지가 좀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술락군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보안 유지가 되니까 또.
그 옛날 보통 지금도 보면 그 나온 아로 이런 데도 그 수도원 뭐 그게 있잖아요. 무슨 그쪽 교육원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문물도 빨리 좀 들어오는 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유통되는 청계천 같은 느낌. 그리고 아까 말했죠. 소를 독점적으로 잡으니까 네. 설렁탕도 여기서 독점해서 팔았대요. 설렁탕이요? 설렁탕은 어디 가나 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소를 잡은 소를 데서 마음대로 못 잡으니까. 설렁탕 서울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네. 서울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보통 다른 집은 국밥이죠, 그냥 국밥. 근데 돼지국밥은 전 맛없어요. 왜요? 너무 맛있는데. 또 그렇게. 돼지국밥 잘 먹어요? 되게 좋아해요. 돼지국밥 잘 만든 데는 냄새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부산에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난 돼지국밥은요. 너무 좋아요, 저는. 돼지국밥이 뭐로 만들죠, 주로? 드셔보셨어요, 근데? 많이 먹었죠. 저는 부산 갈 때마다 먹어요. 돼지 내장으로 만드나?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돼지 뼈랑 뭐 내장을 살 이런 거 그런 거 넣어서 고아서 국물을 만드는 거죠. 난 안 맞다. 그리고 다시는 먹지 못해요. 돼지 안 먹었어요. 안 드세요? 네, 안 먹었어요. 수육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죠. 순댓국 못 드세요? 순댓국 안 먹어요. 순댓국도 저도 잘. 봐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어디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겸해서. 마무리 벌써요? 왜냐면 좀 됐어요. 하숙집 끝났습니까, 이게? 하숙집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반촌이 아주 그거였는데. 조선시대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하숙 문화 자체는 도시가 발달해야지 하숙이 생기잖아요. 한 동네에서 계속 시골에 사는데 하숙할 이유도 없고 하숙하러 사는데 안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1920년대 들어오면서 네.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일제 식민 통치가 본격화 되면서 얘들이 수탈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도시들이 각각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서 이제 직업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학생이나 직장에 오게 되잖아요. 서울이든 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숙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 이제 먹을 거 하고 식사를 제공받아야지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됐다고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귀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귀향을 가면 혼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 따라가잖아요. 아니요. 여자를 따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가지 않고 혼자 가거든, 대부분의 귀향은. 혼자 가면 거기서 최소한 자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식모를 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부르는 거지, 식모를. 인근에 사는 아줌마나. 네. 정약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일 도와주던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집까지 팔아서 그 돈을 보태줬대요. 처갓집을 팔아서. 자기 집도 팔았고, 물론. 그 안악을 도와줬다? 도와준 게 아니고 품삯을 줘야 되니까, 이쪽에. 정말, 정약용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이다. 그죠? 뭐 정약용이 나빠요? 아니요. 그 옥바라지 하듯이 생각하시면 그래. 되죠. 지금도 왜 감옥에 이제 가족이나 누가 가잖아요. 그럼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돈을 내어줘야 되고, 그 일일이 먹을 거 하고 옷하고 다 안 주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으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죠. 옥바라지한테 또 옥졸들이나 요즘 치면 좀 예전에는 옥졸들한테 막 뇌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옥바라지가 이게 보통 옥바라지 한번 잘못하면 집안이 거들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꼭 잠까지 잤어야 됐을까요? 아니, 왜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정부하고 이렇게 잠자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상을 들고 이렇게 허리 굽혀서 오는데 앞에 이제 옷걸음이 많이 내려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럼 그냥 잠깐 또 앉아서 술 한잔 따라라. 뭐 술 한잔 할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술 한잔 따라주면 너도 한잔 받아라. 주거니 받거니. 권커니 자커니 하다 보면 또 졸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졸리셨을까요? 왜냐면 운동을 안 했을 테니까요. 운동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잠이 항상 졸리시고. 이러다가 또 아니 그래서 이제 하수건 얘기는 끝내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관의 역할을 했던 게 객주하고 여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객주와 여각. 객주랑 객잔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객잔은 중국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샹하이 객잔. 그러니까 객잔은 중국. 똑같은 한자만.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객주 밑에 왜 보부상이 있었잖아요. 객주가 이제 그 한 곳에서 보부상 숙박업과 유통업 같은 걸 하면 네네네. 보부상들이 이제 가서 이제 팔고 오고 그러잖아요. 보부상이 나중에 이제 다 친일파 됐어요. 네, 그 한국협회를 만들죠. 보부상. 알았어. 그 이제 보상과 부상의 합친말이잖아요. 네. 보상과 부상. 그래서 보상은 보따리찜 장수잖아요. 보찜 장수. 네네네. 보찜 장수가 폐물이라든지 이런 거 비싼 걸 팔았대요.
그리고 보찜 장수들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들은 살게 하고 자기 혼자만 돌아다니는데 부상이라고 하죠. 등찜 장수, 지게 같은 거 지고 여기는 이제 생필품 같은 걸 많이 팔았다거든요. 등찜 장수는 가족을 데리고 다녔대요. 이렇게. 유랑극 다니. 진짜요? 아니, 가족이 어떻게 애들도 같이 업고 다니고? 만약에 애가 있으면 엄마가 업고 다니든지 했겠죠. 짐은 아빠가 들고. 야, 참, 이거 뭐 피난민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그럼 다 보상하지 왜 부상을 왜 했지? 그러니까 기본 자본금이 없으면 접대 말했잖아요. 왜 명태 북어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소자 모를 때는 일단 부상으로 가야 되겠죠. 뭐. 길거리에서도 자고. 그렇죠. 풍찬 노숙을 해야죠. 말 그대로. 풍찬 노숙. 누가 먼저 하셨죠 이번에? 같이 했다고 해주세요. 시간 좀 이따 맞춰볼게요. 싱크를 한번 좀 맞춰보시고. 편집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박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진짜는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인생은 어차피 도토리 기재기. 네가 잘났나 내가 못났나 도토리 기재기. 아유, 하여튼 뭐 그런 보부상들도 여관 밑에서 일을 했었다. 네. 예. 좋습니다. 뭐 오늘 건드릴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요? 많았어요? 네, 재밌었고, 네. 그나마 이 반촌 하나 좀 크게 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 역할이 컸죠. 반촌 건지게 되기까지는. 우리 알장 PD님, 그리고 우리 정박님, 우리 예원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떡국열차 늘 야사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야사도 이제 아주 중요한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보다는 우리는 그 민초들의 삶을 더 좀 세밀하게 들여보고 있다. 저 항상 민초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그렇죠. 아니, 저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햇빛에 물들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야사가 되니까. 우리 멋있다. 달빛에 물든 떡국열차. 그러니까요. 달빛 창가에서 틀어야 돼요. 네, 밤에 좀 들으셔야 되는. 햇빛에 물들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야사가 된다. 달빛에 바래면, 물들면. 네. 저는 이제 적어 놓으려고요. 적어 놓고 그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적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 찾는 걸로. 아니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런 거 좀 지겹지는 않으실까요? 너무 좀 틀에 박히지 않았습니까? 뭐 얘기할 때쯤이면 고사성어 하나, 명언 하나. 마무리에 이제 정점을 찍어주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햇빛에 얘기가 물들면 역사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 혼자 바래줄게. 아이고, 지금 따가라, 따! 자, 저희 떡국열차,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